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58번째 시간으로 솔개의 선택과 혁신이란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개의 선택과 혁신, 요즘은 정보화의 시대라고도 하고 변화 혁신의 요청이 끊이질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변화하고 혁신해서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촉박함에 쌓여 있다. 그래서 혁신에 관한 예화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예전 조선 중기에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천하의 경국지색으로 중전을 모시는 궁녀의 직책을 가지고 살았었다. 그녀는 오로지 중전의 충심을 다해 모시는 일에 신명을 다 바쳤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중전이 저 세상으로 가버리자 궁녀는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출가를 해서 중전의 극락과 앙생을 비는 비언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마음과 각오하에 이 궁녀는 산사를 찾아갔고 주의스님께 이 각오와 결심을 얘기하였다. 천하절색의 처자가 출가해 극락왕생을 빌겠다고 하자 스님은 그 처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중전의 명봉을 비는 것도 좋지만 처자의 출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유가 뭐냐고 하자 스님은 절세가인은 결코 비구니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자 이 처자는 곰곰이 생각하다 굳은 결심을 하고 산사 아래 민가로 내려가 인두를 빌려서는 그 시붉은 인두로 절세가인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단숨에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비구니가 되어 원대로 중전의 극락왕생을 축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혁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혁신을 이루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든 시작할 수 없고 성취시킬 수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화라 아니할 수 없다. 전래대우는 다른 예화를 통해 자기 혁신의 의미를 새롭게 해보자. 원대한 꿈을 지닌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 꿈은 바로 도사를 만나 도서를 전수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개나리 보찜을 메고 도사를 만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다. 1년여가 지날 즈음에 금강산 부근 대로변에서 도사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노인이 문을 보았다. 젊은이는 무엇을 찾아 그리 급하게 가시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답했다. 저는 도사를 만나 도수를 배울 요량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여가 지났지요. 그때는 마침 삼복대의가 천지를 뒤덮고 있던 때였다. 그렇게 도수를 배우고 싶다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는가? 그렇게 한다고 확답을 하면 내가 도수를 가르쳐 주겠네 라고 오늘 땐 노파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질을 가리켰다. 그러면서 저 질을 삼키면 도수를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지의 형상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야말로 한여름의 부패될 대로 부패된 흉물로 변해 있었다. 참으로 눈뜨고 제대로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사람은 이 질을 날름 집어 삼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삼키기 전까지 그렇게 혐오스러웠지만 그것을 삼키는 순간 그 맛은 천하일미였다는 것이다. 그 갸륵한 행동에 감동한 도사는 한 가지 도술을 그에게 전수해 주었다. 그 도술이라는 것은 주문을 위하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 고데기가 득실되어는 썩어가고 있는 질을 삼킬 수 있을까 하는 회의 내지 의구심을 가진 상황하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이래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대미 안에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정말 보통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자기 혁신의 사례라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상상을 초월한 기상천외한 변신을 통해 혁신을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을 다지게 되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솔개의 선택에 관한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명감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하는 솔개는 70년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솔개에게 고비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40년을 살고 난 후라고 한다. 40년간 사냥을 한 솔개는 노쇠해져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뿌리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발톱도 무뎌지고 오그라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깃털도 무거워져 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솔개는 그냥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느냐 아니면 갱생의 길을 택하느냐 하는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한다. 그냥 변화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에 갱생의 길을 택하게 되면 솔개는 맨 먼저 산정 높이 올라가 둥지를 마련하고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수반하게 되는 광생의 과정을 밟게 된다. 첫 번째는 간단한 바위에 뿌리를 부딪혀 부러뜨려 버린다. 그리고 나면 한참이 지난 연후에 새로운 뿌리가 돋아나게 된다. 그러면 제2단계로 새로운 뿌리로 무뎌진 발톱을 하나씩 부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발톱이 돋아나고 그런 다음에는 무거워진 깃털을 뿌리로 뽑아버린다. 이런 변화와 혁신의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거쳐 솔개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향후 30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갱생의 과정을 6개월여에 걸쳐 일어나게 된다. 자기의 뿌리를 바위에 쪼아 마모시키는 그 처절한 과정은 자기 혁신으로의 변신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신이고 변혁이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한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어느 금융기관 CEO는 설계식 경영혁신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위의 예를 통해서 자기 혁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혁신의 기회를 셀 수 없이 만나게 되리라 하지만 이 길은 결코 만만치 않고 고착화된 자신을 과감히 버릴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요즘 하도 위기에 어렵다고 하는 경제 상황하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부분이 바로 혁신이 아닌가 한다. 모 대기업의 CEO는 마누라를 빼고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지 않은가. 세상사에 쉬운 일은 없고 어수룩이 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자기 희생과 뼈를 깎는 각고와 노력에 의해 일의 성취감과 목표의 달성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관습과 습관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변신하고 혁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고 쉽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것에는 진주조개가 모래알을 수없이 삼켜 하늘의 영롱한 진주알을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각고와 인내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결정판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스펙을 쌓고 제대로 올곧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솔개의 선택은 하나의 모델 또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희생과 각오를 각오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손쉽게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의 한 표상일 수 있는 솔개처럼 자기 혁신을 이루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해 보자.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